그 서울 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부지법이 발부한 그 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영장 발부는 예. 사상 뭐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유일이다. 예. 영장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그 결정이 나는 거고 네. 판결보다도 좀 간이한 결정이에요. 이게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법관이 양심으로 판단하는 게 판결인데 그거보다 더 간이한 결정을 하면서 예. 오히려 법률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편향성이라는 게 예. 저는 이 영장 발부의 내용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헌법재판소. 아. 법률의 효력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고 뭐 우리가 이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 그 관련해 가지고 7인 심리 규정을 그 효력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영장에 대한 발부 결정을 하면서 네. 형소법에 있는 조항들을 그거를 효력을 정지시켜 버리는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는 저질렀다. 저도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는데 판사가 그 형소법 규정을 아예 그냥 예. 정지하는 문구까지 적은 건 이건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떻게 입장을 내놨냐? 이거 판사 입법이다, 영장 입법이다, 이거 심각한 위헌 위법 행위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또 영장을 집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예,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 서부지법의 이 영장 발부 판사하고 예. 어떤 공조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음.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다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네. 상상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수처도 정말 큰 문제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법한 공무가 예. 위법한 수사가 그게 영장을 받았다 그래서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일 뿐인 거지 영장이라는 걸로 절대 합법화되지 않고 여전히 위법하다. 예. 그 말씀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만 설명 좀 드리자면요. 이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가 왜 문제가 되냐? 이 110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 공무소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경호처가 해당 조항 이런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직접 영장 판사가 이 부분을 예외로 한다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려면 네. 이제 그 법률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예. 또 그 법원이 이번에 발부한 영장은 체포 영장이니까 그렇죠. 아니 체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체포를 하려면 일단 수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아둔다는 뜻인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수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색이 없는 체포, 수색이 없는 구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이 서부지원의 이 판사도 알고 예. 그 수색의 그런 그 형사소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별도의 단서를 달았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외가 다른 사건에서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저도 난생 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그 법률적으로 그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체포영장은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원래 그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네. 내란죄 말고는 내란 외환 말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안 되는 게 헌법인데 예. 근데 이 체포영장에는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이 들어갔어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논리는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다. 예. 그러면 직권남용 플러스 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이 소추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심판 대상으로 맡기는 모든 종류의 절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소뿐만이 아니라 예. 기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장 청구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 수사기관이 법원에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 들어간 이 신청부터가 이미 위헌적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해서 발부가 된 거고 예. 위법인 체포영장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일단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이 영장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설로도 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하는 그런 기사나 사설이 많이 나왔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좀 재미있는 말씀드리면은 그 변호사님 이 관련돼서 이런 일은 처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동안이신데 뭐 경력 1, 2년밖에 안 돼갖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경력이 오래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약간 장원영섭이라고 이런 댓글. 이거 뭐예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그 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새해 첫 방송이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예. 중간에 재미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예. 썰렁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재미 좋습니다. 그런 재미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저희가 자주. 예전에 네. 그 예전에 네. 그 모 단체에서 주관했던 그 방송에 저희가 나갔는데 오랜만에 나왔던 방송이었는데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했던 그 같이 굉장히 오랜만에 패널이셨습니다. 예, 같이 네. 이제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 TMI였습니다. 다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판하던 그런 언론이나 일부 법조인들도 이번 서부지법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특히 이제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이거 헌재 위헌 결정 이거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37%까지 올라간 게 결집 있더라고요. 많이 했죠. 예.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은 어쨌든 그 민심의 향방이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 갑자기 언론이 정말 이게 뭐 법리적으로 부당해서 뭐 이렇다라고 뭐 그 법리적으로 당연히 부당하죠. 근데 이게 민심이 이게 좀 바뀌고 있나? 이게 한 발 빼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서는 뭐 예를 들어 40%가 넘는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해도 이재명이 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언론이나 이런 분들도 그 전에 뭐 이게 그 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갖가지 이런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지지율이라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8년 전이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는 거의 순식간에 4%까지 빠졌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지지율이 오히려 그 예전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수치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같이 그런 모양새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법조계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판사 쇼핑, 뭐 영장 쇼핑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1심 사건은 중앙지법이 관할하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관할에다가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범죄지 그리고 이제 피고인 주소 그리고 증인 출석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이제 관련 법원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규정은 왜 생겼냐면 원래는 검찰이라고 하면 전국에 그 검찰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에 검찰청이 있는데 공수처는 서울에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뭐 일이 있는데 공수처가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서만 해라 그러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수처가 전국 조직이 아니고 서울에만 있는 조직이라 보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범죄지나 이런 피고인 주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산에 계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데 수사가 뭐가 문제며 출석이 뭐가 문제며 증인 출석이 또 뭐가 문제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격지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오히려 거리로는 중앙지법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중앙지법이 더 가까울 수도 용산에서 있겠네요. 진짜 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격지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 더 가까울 수도 있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예. 중앙지방법원에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아, 영장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부로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 그 공수처법의 취지를 예. 몰각시키고 위배한 그런 잘못된 위법한 그런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대한 발부 신청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참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그 헌재 재판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 이제 정계선 예. 후보자 이제 뭐 오늘 이제 임명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임명이 아니죠. 오늘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서부지법원장이에요. 서부지법원장이고 예. 그다음에 마은혁 부장판사 이분은 아직 이제 임명을 안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분도 이제 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또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사법 내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예,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이고 법원은 이제 사법기관인데 과거에 그 내란죄가 있었던 제일 최근에 그 사안이 네. 우리 12.12 예. 그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때도 그 이슈가 노태우 대통령. 예. 맞아요. 노태우 예. 대통령. 근데 그때도 그 12.12 이슈가 뭐냐면 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촉발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와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그것도 위법한 절차와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방식으로 체포를 하는 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 예. 하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네.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어제 밝혔어요. 근데 오늘 시도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그 시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은 공수처도 영장을 받은 이상 음. 시도를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예, 그렇죠. 시도는 일단 해야 돼요. 시도는 하는 거고. 예, 시도는 하는 건데 어떻게 시도하고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경호처는 당연히 그 경호와 관련한 부분에서 그 집행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불허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네. 만약에 그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장과 영장의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네. 이 위법한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 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그 경찰이나 검찰 인력들이 어떤 폭력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형법상 불법 체포 독직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그런 거 있으면 전부 그 동영상으로 채증을 해달라. 아. 그럼 제가 고발하겠다. 예.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손 빌릴 필요 없이 누구한테 고발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제3자 고발을 할 테니까 아. 그런 거 보내달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요청을 했고 아. 그리고 뭐 제 걸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도 바디캠. 예. 예, 어제 오후에 바디캠을 네. 저는 공급하고 네. 다 동영상 채증에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뭐 나중에 두고 그 위법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내려질 수밖에 없고 예. 그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 행위나 폭력 행위에 절대 이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도 이번 그 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 그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수처는 뭐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기에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다. 불법행위 집행이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역시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업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가 어떻게든 이 영장 집행에 나서려고 하겠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법성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제 저는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된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또 굳이 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면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나서면 될 일인데 왜 경찰과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또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신청해야 되니까 경찰이 이걸 피해 갖고 공수처와 함께 손잡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권 관련해서는 그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건데 네, 직권남용에서 뻗어 나가서 예 가지로. 근데 그 주장을 사실 검찰도 했었어요. 네. 검찰이 대통령을 2번 소환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네.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출석해 달라 이렇게 2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앙지법에서 인정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예. 근데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니까 네.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기소를 못 하니까 예. 그거를 가지를 뻗는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뭐 검찰이 뭐 그 대통령 봐주려고 그 손 놨겠어요? 이첩을 했겠어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법리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위법 시비가 예. 있을 수 있고 자기들도 이 위법 시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라도 했다가 진짜 발부돼 가지고 집행하는 순간이 오면 예. 검찰 수사관 또 나중에 위법한 수사 그걸로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첩시킨 거예요. 네. 이첩을 시켰는데 근데 그거를 공수처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따지고 보면 이제 민주당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뭐 저는 그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거고 아직은 추측이지만 그런 민주당하고 모종의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체포영장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예. 무슨 그 사건이나 조사가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하고는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이석기 재판 그때도 내란 사건 재판할 때 2년 수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하고 기소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뭐 나온 것도 없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거는 대통령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 예. 아무 혐의점이 두 분과의 관련한 논리만 따지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걸 공수처가 저는 총대를 맸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공수처가 사실 예전에 수사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패소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영장 구속영장 쳐서도 여러 번 기각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리고 예. 그 공수처가 옛날에 또 그 네. 김웅 그 의원 압수수색 하다가 그 위법 압수수색으로 그렇죠. 준항고에 예. 걸려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도 패소한 적이 있고 예. 여기는 어떤 적법 절차라는 개념이 없이 네. 정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사라는 거는 네. 굉장히 기본권 침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네. 누구를 이제 부르고 조사하고 뭐 도장 찍으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기본권의 침해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준사법행위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하나하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전부 위법입니다. 예, 그리고 공조본이라는 것도 법률의 규정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냥 그 합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냥 이름 붙여놓고는 예. 그게 공조본으로 하면 뭐가 된다. 이거야말로 뭐 양두구육이지 글자 그대로. 예,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체포영장 발부에 이제 불복을 해서 네. 헌재 권한쟁의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결과가 과연 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헌재도 지금까지 저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때의 헌재하고 또 너무 다른 게 예. 계속 내부 사정을 누설하고 있어요. 아,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엄포를 안 했거든요. 주심이 누군지 원래 이번에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아예 첫날부터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 무슨 뭐가 중론이다, 예. 뭐가 의견이다 이러면서 계속 내부에서 누설이 일어나는 게 헌재가 언론 플레이를 해요.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완전히 블랙박스였습니다. 헌재에서 그렇죠. 무슨 말이 일어나는지 네네. 무슨 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엄포를 하는데 이 엄포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헌재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포를 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권한쟁의의 요체는 이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그 삼권의 권력 분립의 일환인 건데 네. 이거를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를 뭐 체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거냐 그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게 헌법소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헌법소원 문제는 아직 그거는 디테일하게 그 조명을 안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 예. 원래는 이제 그 재판이나 이런 법관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 제대로 정독을 못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한정위원이에요. 한정위원이 뭐냐? 위헌인 법률, 위헌인 그런 어떤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네. 결론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그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형사소추와 관련한 예.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 소추권한에 대해서 그 불소추 특권을 위배해 가지고 지금 신청되고 발부됐으니 그거는 위헌적인 영장 발부 아니냐? 예. 그거는 법원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중에 뭐 더 나오리라고 변호인단 쪽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런 어떤 위법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헌재 얘기도 했었는데 민노총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노총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노총이 3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예. 내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안 되면은 직접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지금 인터넷에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노총이야말로 진정한 이 내란 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죠. 본인이 뭔데 체포를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 좋아.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권력이 해야죠. 공권력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같은 논리면 예. 민노총이 뭐 이런저런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성이 의심되는 시위도 해가지고 그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다른 뭐 정말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 시위대하고 네. 맞붙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런 폭력 사태, 유혈 사태 일어나도 그래도 그거는 자기들도 뭐 그러자고 했으니까 예. 이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런 무법천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이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답니다. 아까 이제 공수처와 함께. 무법 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민노총의 이런 그런 워딩을 보면서 진짜 이게 무법 시대에서 무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꼭 예전에 뭐 김두한 시절도 아니고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2024년, 2025년인데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네. 공수처가 예.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영장의 집행을 나설 계획이라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공수처는 그 체포하러 갈 거면 공수처 수사관만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뭔데 경찰에 지시를 하죠?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없는데 예, 검찰에 있잖아요, 차라리. 예. 아무 권한도 없고 오히려 네. 검찰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는 그런 권한도 없는데 네. 자기들이 위법하게 그것도 위법이야. 집행도 위법이고 발부도 위법이고 신청도 위법이고 도대체 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에. 예. 아니 본인들이 이거 완전 쿠데타 하는 겁니다. 예. 쿠데타. 그래서 공수처발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집행과 관련해서도 경찰한테 어떤 그런 업무를 협조를 요청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아까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수사지휘권도 없는 그런 공수처가 어떻게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질문드린 대부분 내용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런 법조인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주로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절차 같은 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같은 게 한번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나중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거 위법이었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 그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했을 때 사법농단 수사했을 때 네. 그거 나중에 다 무죄 나온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의 2,000명을 수사하고 2,000명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 뭐 그 정도 숫자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속된 사람만 200명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많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 네. 영장이 뭐였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죽이는 방식이 사법살인이에요. 법원의 그렇죠. 판결로 죽여요. 네. 사형을 선고해서 죽인다고요. 2만 명 정도를. 네. 그래서 아니 그거에 프랑스 혁명도 아니고 이거는 2만 명도 아니고 사형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나마 판결로 사형이 선고됐는데 네. 지금은 영장으로 지금 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영장으로 지금 그 적폐 수사할 때도 6명인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수사 단계에서. 예. 수사 단계에서만. 근데 이 영장이 정말 인권을 지키는 보루냐? 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인권 침해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었던 게 과거 적폐 수사 때 보여줬던 모습인데 예.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의 그런 면죄부로 또다시 활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법과 절차를 지켜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시비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시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수사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신뢰도를 스스로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짧게 정치적 부분만 네, 더 예. 여쭤볼게요. 최상목 대행 관련된 부분 시간이 좀 남아서 예. 최상목 대행이 일단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어요. 이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임명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원래 임명을 하면 안 되고 아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 대행도 임명을 못했는데 예. 대행이 임명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최상목 대행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대통령병은 아니고 대통령 대행병에 걸린 게 아닌가 대행병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뭐 의전도 그런 대통령 의전이나 이런 걸 요청하고 뭐 경호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경호 차량도 이런 대통령이 타는 차량을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또 군대를 갔잖아요. 아 원래 이게 해병대. 네. 군대를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 지금 이 막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그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사유도 뭐 민생과 경제 불안정성 이야기하는데 예. 아니 민생과 경제 불안정성이 해병대를 가면 없어지냐고요? 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원래 그런데 대권의 욕망이 있거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군대 시찰이에요. 예. 왜냐하면 군대 시찰은 대통령만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렇죠. 예.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대행병이다. 그리고 대통령 대행병으로 한 일치고는 너무 심한 일을 저질렀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이제 기존 재판관 2명 임기가 이제 4월 18일에 끝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든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네. 그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네. 이제 1월 6일까지가 이제 리미트잖아요. 그 이전에 언제쯤 집행할 것 같으세요? 아마 예.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예의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예, 믿을 만한 예, 예의를 지킬 거면 예의 예. 지키기 전에 예, 법률과 헌법의 절차부터 지켜라.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예측 불허한 순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낮이냐 밤이냐가 중요해요. 낮이냐 밤이냐. 예. 근데 그 낮과 밤이 더 예측은 불허하거든요. 예. 사람 수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이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밤에는 물리적 충돌이 더 세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잘.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이런 소요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 있던 혼란들이 잘 안 보이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는 실제로 뭐 5 정도의 그런 혼란이 있다 그러더라도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50으로 느껴져요. 그게 팍 하고 스파크가 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새벽에 하고 밤에 하면 사람도 좀 적고 사람도 이제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내가 집행하러 들어가면 수월하지 않을까? 예. 밤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의지가 있다 그러면 밤에 할 가능성은 있지만 밤에 하면 이거는 사단 난다. 사단 난다. 사단 난다. 예, 사단 난다. 아니 비상계엄 때도 대통령이 빈총 들고 가가지고 예. 이거를
사람 다칠까봐 그 하지 말라고 적절히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예. 이 체포하려다가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네.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아, 예. 그럼 국난이죠 뭐. 국난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정말 그 내전이고 예. 이거는 뭐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선 또 법적 책임도 예. 누구도 지금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네. 게 그 지휘 라인, 예. 지휘 라인들 전부 다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